결혼 15년 차 평범한 삶을 살던 나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왔다. 남편과는 대화조차 줄어든 지 오래.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으로 이사 온 한 남자. 그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에 빠지고 말았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이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그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그런데 결국 그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다.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남편과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는 40대 초반, 결혼한 지 15년이 된 평범한 주부다. 남편과 나는 한때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지낸다. 남편은 사업으로 늘 바쁘고 집에 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서운함을 느꼈지만 익숙해진 일상이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도 몰랐던 감정이 찾아왔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도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만 켜놓고 있을 뿐 우리의 관계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변해버렸다. 나는 때때로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피곤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딱히 별일 없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다.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 나는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얻었지만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나는 혼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나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득 이게 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결혼 초반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나의 몫이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깨운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였다. 그날 아침 나는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옆집에 이사 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다부진 몸매와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짐을 나르는 그의 움직임은 가벼웠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나는 무심코 현관 앞에 나섰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레이션.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우연이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다. 또 만나네요. 이렇게 자주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요.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동네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그는 내 손에서 장바구니를 가져가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친절이 싫지 않았다. 혼자 장 보러 오신 거예요?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아, 네. 남편은 바빠서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와 함께 걸으면서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과는 몇 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던 내가 이 남자와는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 오래 사셨나 봐요? 네. 한 7년 정도 됐어요. 익숙한 동네죠. 그럼 좋은 식당이나 카페도 많이 아시겠네요. 추천해 줄 만한 곳 있나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그는 내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나는 그 질문이 그저 동네에 대한 관심일 뿐인데도 이상하게 설렜다. 무거운 거 드느라 고생하셨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한 친절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그와의 짧은 만남들이 쌓여갈수록 나는 점점 더 그를 의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며 혹시라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고 집을 나설 때마다 마주칠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것이 단순한 긴장감인지 혹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 일상이 그의 존재로 인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나는 내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향수를 뿌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전에는 무심하게 넘겼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그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사러 갔다가 그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앉게 되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따뜻했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나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였고 내 감정을 읽으려는 듯 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런 대화였다. 남편과 나는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속에서 나를 이해하려 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내가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그를 신경 쓰고 있었고 그의 존재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나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나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감정이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더 그를 신경 쓰고 있었고 그를 떠올리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그를 떠올리고 있었다. 남편이 무심히 TV를 보며 밥을 먹는 동안 나는 문득 그와 함께라면 이 순간이 달랐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의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남편과의 삶보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 감정을 억누르고 이 관계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점점 그를 향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나를 점점 더 흔들었다. 카페에서 나눈 짧은 대화,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에 스치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떠올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점점 그를 신경 쓰게 되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나도 모르게 의미를 부여했고 하루의 끝을 그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아니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난 후였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대화조차 거부했다. 나는 속이 답답해져 집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고개를 들자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냥 좀 바람 쐬러 나왔어요.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 조용한 기다림이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남편과의 다툼,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남편이라면 귀찮다는 듯 무시했을 텐데 그는 진심으로 내 감정을 이해하려 했다. 그와의 대화는 위로가 되었고 그 순간 나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분명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나는 급히 손을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억지로 나를 붙잡지는 않았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위험한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의 손길과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왜 그에게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나는 정말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일까? 남편이 옆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혹은 나도 그에게 그저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남편은 내가 밤새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와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 너무 멀어져 있었다.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두 명의 타인처럼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무나 외로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일 뿐이야. 외로움 때문일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내 감정을 더욱 부정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옆집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논리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듯 그의 존재가 내 일상 속으로 거침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그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그의 따뜻한 시선, 다정한 말투,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려는 태도는 내가 결혼 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금기된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묻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해. 뭐 숨기는 거 있어?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피하려 옆집 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또다시 그의 다정한 눈빛에 사로잡혔다. 비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무너뜨렸다. 나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기대듯 다가갔다. 그 순간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익숙한 발소리. 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남편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남편은 천천히 걸어오더니 나와 옆집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명할 수 없었다. 남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든 그 순간만큼은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다. 언제부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침묵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대답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고 남편은 이미 나를 믿지 않았다. 이혼하자. 남편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쾅 하고 울렸다.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옆집 남자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 사람은 15년을 함께한 남편, 나를 책임졌고
가족을 이루었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나를 설레게 만들고 나의 공허함을 채워준 사람이었다.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내 감정이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카페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감정 같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내게 이혼을 통보했다. 나는 반응하지 못했다. 분노하는 남편을 붙잡지도 못했고 옆집 남자의 손을 잡지도 못했다.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집 안의 공기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내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말해야만 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다. 오해? 그럼 설명해봐. 내가 본 건 뭐였는데?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난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모르겠어. 넌 이미 마음을 떠난 거잖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남편의 표정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혼 서류 준비할게.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옆집을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으로 들였다. 당신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격렬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렇다.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에 빠져버린 걸까?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미안해요.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당신이 불행하길 바라진 않아요.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빗속을 걸었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셨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옆집 남자에게도 갈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아니면 나는 단순히 도망치고 있는 걸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를 잃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다. 나는 그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